이번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탄핵 선고 이후에 후폭풍 우려에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복 선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난주 목요일 당대표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고요. 일요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투톱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당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 국회 차원의 어떤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동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요. 그때는 4당 구도였는데 여야 원내대표 그 4당 원내대표가 다 모여서 공동의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충돌로 인해서 4분이 저 세상 사람이 됐거든요. 예. 그때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도 그럴 정도니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지금 광장에서의 충돌의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차분히 기다리면서 그 선고 때까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겠다 하는데 윤 대통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결과를 봐야지 뭐 승복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 뭐 그 이런 이후에 그 뭐 어제 저녁 무렵부터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탄핵 선고 결과를 보고 마음에 들면 승복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선고가 임박해지니까 다들 이제 후폭풍을 좀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이 어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여야 정치권이 광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다. 네. 오히려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 광장을 여야 정치권이 주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얹혀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광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좀 양극이죠. 좌우의 양극인데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얹혀가게 되면 그는 정치의 실종이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광장의 열기에 얹혀가는 정치인은요. 스스로 정치를 포기해야 돼요. 왜 정치라는 게 그런 사회적인 갈등 충돌 속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조정해내고 뭐 타협해내는 그 역할이 정치인데 타협 조정 기능 발휘는커녕 그런데 얹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는 적어도 리더 아닙니까? 리더인데 그런 대중적 열기에 리더가 아니고 그 따라가잖아요. 묻어가잖아요. 팔로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죠.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단체 행동에 선을 좀 그었지 않습니까? 네. 이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이 좀 많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반탄 집회의 열혈 지지층이 그 투톱 그 쌍권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당신들은 광장에 안 나오냐. 왜 더 화끈하게 대통령 서포트를 못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당의 모습,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자유한국당 시즌2 같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시즌2. 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강성투쟁, 거리투쟁
보수 광장에서의 보수 대결집 네. 뭐 이런 거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주 처참한 패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당이 그 자유한국당 시즌 2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니까 그 광장의 열혈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입이 부르틀 정도다. 네. 부르텄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그 심적 고통을 감수하고 자유한국당 시즌 2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탄핵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건가요? 그 이후까지도 보지 않고 정치하면요.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죠. 정치인으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플랜 A로 가면 제일 좋죠.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는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 세상 만사가 자신의 희망대로만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플랜 A를 가장 선호하지만 그게 안 될 때 플랜 B로도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맹윤이라고 불려지는 윤상현 의원이 네. 본인은 이제 각하 그다음에 그 탄핵 각하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원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 판이 열리더라도 이른바 윤심 후보가 가장 유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상현 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간에는 하나 그 윤심 정치 뭐 또 누구는 또 그걸 상황 정치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런 게 그냥 각자 그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좀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즌 2 이렇게 되는 상황도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만약에 조기 대선판이 열렸는데 윤 대통령께서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아무개가 윤심 후보다. 아무개가 윤심 후보다. 그러면은 현재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봐서는 유력해 보이죠. 윤심을 업은 후보. 윤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지금 어떤 이 상황 속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죠. 보이는데 그런데 그 윤심 후보는요. 이재명 대표의 최애 구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윤심이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지만 윤심이거든요. 윤심 후보 대 이재명이 되면 지금 이재명 측의 최애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구도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이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시즌 2는 필망의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조기 대선판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뭐 빅4가 있다.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세훈,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제가 이제 1월 말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이 여의도 바닥에 흘러다니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저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윤심이 투영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그게 이제 김문수 장관에게 투사가 된 그런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요즘 돌아다니는 얘기는 윤심이 김문수가 아닐 수도 있다. 아하. 윤심이 김문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을 저희들은 뭐 알 수가 없고요. 윤심이라고 하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이 아니라 윤심 후보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보면 윤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어제 이제 SBS 인터뷰인가요? 보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네. 약간 이런 부분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그 TV조선 TV조선이요. 예, 네. 좀 봤는데 조금 입장이 그 선명하지가 않아요. 탄핵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뭐 하는 거는 중요한데 대통령과 함께 가자라는 것이 아까처럼 윤심 후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그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최근의 언행을 보면 제가 봐서는 조금 이쪽인지 저쪽인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예. 홍준표 시장 계속 한동훈 전 대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은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분은 한동훈 대표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니까 제 휴대폰에 등록돼 있지 않은 분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 친윤과 비윤 아니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런 부분의 분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어제 그 당원 단합대회를 하는데 비공개 강연에서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이다 그랬는데 저희 당에서 탄핵 문제를 놓고 갈린 건 현실 아니에요. 이게 이미 그 현실이에요. 그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네. 그렇다면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구동존의를 해야 된다. 탄핵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누가 옳았는가 그 얘기하면 적전 분열이 돼가지고 그냥 이재명한테 어부지리 안겨주는 거고 만약에 조기 대선판이 벌어지면은 그 역사적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당의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런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그렇게 가야지만 그렇게 가도 쉽지가 않아요. 예. 광장의 지지층, 보수 강성 지지층이 탄핵이 인용되면 반 이재명 정서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요. 그 이재명 대표의 한계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한계. 이 정도 판이 되면요. 거의 뭐 대세론, 압도적 일강, 뭐 양자 가상 대결 이게 붙여봐도 그냥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런 사람 중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못 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저는 그건 침묵하는 중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기 대선이 열리면 결국 어디로 어떻게 이 결집을 하느냐 그게 승패를 가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좀 박스권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여론도 나와요. 저는 그거는 조사 기법에 따른 착시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ARS보다는 이제 전화 면접을 더 신뢰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가 보입니다. 저희 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근데 여기서요.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선호하는가 이걸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무려 41%가 의견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의견 유보 그 숫자가 나오는데 제일 높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텃밭. 여기는 소위 말하는 집도끼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영남에서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경북 그다음에 저기 대구 TK, PK 다 공이 41% 똑같았어요. 제일 높아요. 그만큼 민심은 아직 미정이라는 거죠. 203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몇 차례 저는 요동을 칠 거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선고가 관심입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뭐 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네. 다음 주는 나올까요? 네, 저는 뭐 다음 주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시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까요? 한덕수 총리 거는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선고가 내려지면 기각일 텐데 그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또 조한창 두 분 그거 무효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주장이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럼 좀 불필요한 시비가 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사유 중에 내란 동조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탄핵 결정문을 쓸 때 탄핵 사유가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위헌 위법한 건지 아닌지.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내란 동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내란 동조 한 적 없다 하고 뭘 쭉 그 결정문에 그걸 쓰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거에 뭔가를 시사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길어지는 건 좀 어떤 신호라고 보세요? 헌법재판소도요. 물론 이제 뭐 법리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한다지만 이런 사회적인 상황 이런 거를 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광장의 열기가 거의 뭐 내전 일보 직전 상태로 이렇게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양측에 뭐 흔쾌한 승복 선언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심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의 공개 행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는 부분인가요? 정치를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 뭐 이선 후퇴하겠다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거고, 그리고 뭐 북 콘서트, 그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 예방, 뭐 또 청년들과의 오늘도 뭐 오후에 대구 경북대학교에 가서 청년들과 그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정치 활동으로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이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또 그때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한동훈도 뭐 예정됐던 북 콘서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랬다는데 네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그 예정돼 있던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네. 언론에서 이제 막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가장 이제 대척점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한동훈 대표에게 저희 당의 그 열성 지지층이 이제 일부가 또 이제 배신자 뭐 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의 무명 검사 시절에 국회 나와서 한마디 한 게 그분에 대한 딱 이목을 집중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어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저도 그때 그걸 들으면서 막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네. 저분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주 쉬운 얘기지만 나름대로의 굳건한 철학 속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요새 이제 무슨 일부에서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장자크 루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소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법에만 복종한다. 왜냐?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다.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법에만 복종한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보면서 저분은 단순한 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를 넘어서 공화주의자구나. 그런 그 인상을 받았고 나중에 또 윤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정신을 진짜 지킨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뭐에 충성해야 되죠? 예. 국익을 또 무슨 대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작 윤석열 정신을 지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배신자라 하는 거는 전 굉장히 군사부 일체 뭐 상강오륜 이런 전근대적 기준 잣대를 들이미는 거다 이렇게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극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서 네. 또 검사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검사 때 썼던 칼과 앞으로 쓸 칼이 살인도에서 활인검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 법률가로서 얘기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가상화폐 얘기라든가 한평생 복지통장 문제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 세금, 거고. 뭐 이런 세금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영훈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어제는 조계종 가서 그 진우 스님 총무원장님 만나 뵙고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작은 그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거니까 그 검사 때 그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죠. 검사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이구나. 예.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왔고 앞으로 더 변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거 여야 공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한 원인이 뭐 규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외교부에서는 예. 그 외교 정책적 문제, 뭐 정치적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니고 산하연구소의 보안 규정 때문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네. 이건 뭐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확인해서 우리 당국에서 확인해 준 거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하여간 묘한 시기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뭐 계엄 뭐 탄핵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트럼프로의 정권 교체 묘한 시기에 이렇게 돼서 좀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봐서라도 빨리 정치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이 외교부 발표 이전인데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도 좀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의 그 핵 자강론 네. 이런 부분을 좀 비판했습니다. 근데요, 작년 저희 당의 7월 전당대회 때 일부 이제 후보들이 이 자체 핵 무장론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일본식으로 일본이 지금 그 이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용 후 그 핵물질 재처리가 가능해서 플루토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차하고 시작하면 한 3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요.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응급 상황 핵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잠재력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다. 이거는 한미 간에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더 얻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걸 솔루션으로 제시를 했고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도 그 비슷한 쪽으로 왔어요. 그 비슷한 쪽으로. 일부 우리도 의원이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다. 핵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예. 이 탄핵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 각하됐을 경우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는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 뭐 지난주엔가 네 분이 그 줄 기각됐는데도 민주당은 뭐 사과 않잖아요. 유감 표명 한마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정치를요. 그 동네 축구보다도 못하다. 예. 저희들 어렸을 때 그 골목에서 동네 축구하면 심판 없이 다 해요. 그러면 좀 싸우기도 합니다. 핸들링인지 아닌지 손에 맞았다 안 맞았다 뭐. 근데 그거 가지고 주먹질한 적 없어요. 심판 없이 그 얼라들이 꼬마들이 그 축구를 해도 그거 갖고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정치 보면 그 동네 축구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비슷한 결인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예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은요. 꼭 어떤 그 상황이 닥쳐야지 그거를 그 상황을 자신들에게 당리당략 측면에서 좀 이용하려고 꼭 이런 법안을 발의하더라. 평상시 이런 사건과 무관하게 그러면 저분들이 정말 저런 게 필요하구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 추구 신념 속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텐데 꼭 이런 상황이 조성됐을 때 당리당략 차원에서 그거 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예. 논평을 안 하시는군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리고 저 국민의힘은 그 특검법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미진한 게 여러 가지 발견이 되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특검을 검토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지금 검찰이 그냥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명태균 씨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네. 이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또 해명을 해내고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수사니까 그 수사 당국과 또 그런 의심을 혐의를 받는 분들 사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풀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화